여러분은 혹시 국립대학교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때로는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때로는 지역의 맞춤 인재 양성소로, 그리고 또 때로는 지역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결사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한 국립대학교의 새로운 도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국립대학교의 진짜 이야기들을 나누기 위해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지 고등학교 때는 어느 대학교에 입학을 할까 선택을 할 때 많은 거를 고려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점수 내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교랑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 위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대학교는 이탈리아에서 나왔지만 대학원은 저도 국립대학교 나왔어요. 강원대학교 나오셨죠? 맞아. 그럼 왜 강원대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서울대학교 갔으면 오히려 거기 한국어보다 영어 더 많이 쓰고 외국인 더 많고, 근데 저는 한국어 더 배우고 싶었고. 저도 이제 대학을 갈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지방의 국립대하고 또 서울의 유명 사립대하고 네. 실력 차이는 거의 없었어요. 고민이 엄청 되셨겠는데요. 예. 그런데 다만 등록금이 한 너댓 배 정도 서울이 비쌌죠. 예. 실제로 지난해 국립대 대학생들에게 국립대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등록금 부담이 적어서였다라고 해요. 연간 평균 411만 원 정도고요. 국립대학이. 네. 사립대가 평균 74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럼 차이가 꽤 나죠. 그랬을 때 대나무숲 아세요? 그 온라인 대학생 임명 상담소 있어요. 네, 대나무 숲. 알죠. 당연히 알죠. 교수님께서 잘 네. 알고 계시죠. 예, 그 대나무 숲에 대학에 대한 건의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 같은 거. 교수님에 대한 불만. 임명이니까 또. 빠지면 안 되죠. 예.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네. 등록금 관련된 좀 안타까운 글들이 몇 개 있어요. 저 입학 못할 것 같아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원하던 학과에 합격하게 되었는데 등록금을 낼 돈이 없네요. 부모님께 2월 1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한다는 말하니 한숨부터 쉬시네요. 학비가 비싼 서울로 입학하려던 제가 잘못한 거겠죠. 잘못이래.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부모님 슬프네요.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사실은 누구보다도 저는 그런 케이스에 속하죠. 아주 대표적인 흑수저라고 할까요?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학비 마련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도 하고 네. 학교 매점에 알바, 그리고 물건 파는 거죠. 그런 거 하면서 중학교를 마쳤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항상 공부와 일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립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경제적으로 약자인 학생들에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의 국립대학들이 중심이 되기 네. 때문에 예,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아젠다를 제시한다든가 사회랑 나라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좀 특수하게 뭐 함께 발전을 한다거나 뭐 네.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요. 평택시에 있는 한 재래시장. 여기 아주 고집스러운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는 메뉴 샐러드. 하지만 이 샐러드를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면 믿으시겠어요? 건강을 생각해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다는 우식 씨도 이 집의 오랜 단골이라는데요. 채소의 신선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채소의 맛 자체가 각각 씹히는 맛이 다르고 거기서 느껴지는 아삭함이 달라요. 네.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딴 샐러드가 하루에 딱 20인분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면 신선도도 떨어지잖아요. 내가 안 먹는 거는 고객님한테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가장 신선할 때 드시라고.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한 건 바로 최린 사장님의 특별한 이력이죠. 제가 직접 키운 샐러드 채소를 아침에 따오거든요. 농사도 짓고 직접 수확한 샐러드 채소를 가지고 요리도 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파는 파머 셰프입니다. 셰프와 농부를 넘나드는 최린 사장님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창업과 농업,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인데 최린 사장님은 어떻게 하다 이 둘을 병행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청농팜에서 이제 생산을 해서 수확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시거든요. 생산하는 기술이랑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거 모든 거를 6차 산업 관련된 것까지도 다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는 거기서 교육받는 거 덕분에 더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게 많은 도움이 된 거죠. 그렇게 3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는 10여 가지의 채소들이 한가득. 이게 지금 심어놓은 지 한 2주 됐거든요. 농업으로 창업을 한 최린 사장님에게 농작물은 곧 창업 아이템. 그래서 사업 비즈니스를 짜듯 농사 역시 작물 선택부터 수익 창출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데요. 대부분 막 6개월, 1년, 뭐 과수하던 3년 최소한 돼야지 돼. 그러면 월 먹고 사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샐러드 채소는 심고 2주 뒤면은 수확이 가능해요. 농업을 전공하고 농업 컨설턴트로 일하며 한 우물만 받았던 최린 사장님에게도 정식 농업인의 길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을 아예 전공을 안 한 상태에서 귀농 귀촌을 한다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농업이 되게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배울 게 너무 많은데 그 청농팜 프로그램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작물에 대해서 쫙 다 알려주니까 기본부터. 최린 사장님처럼 농업 분야로 시선을 돌리는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귀농 귀촌 프로그램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할 수 있는 장목보다는 두세 번 이상 해볼 수 있는 장목을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실패도 해보고 또 뭐 벌레한테 다 먹이로도 줘보고 경기도 지역민을 위한 창업농 양성 프로그램인 창농팜은 한경대학교에서 교육하는 실전 모의 창업 프로그램인데요. 개교 이래 축적되온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사회 그리고 이 창농과 귀농을 또 원하는 이런 분들께 습득하고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국립대학으로서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딸기를 희망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교에서 세 분? 평균 경쟁률 3대1.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예비 창업 농부들인 만큼 교육의 첫 단계인 작물 품목 정하기도 신중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작물이 결정되면 다음으로는 자신들이 1년 동안 모의 창업 활동을 하게 될 하우스를 분양받게 되는데요. 체험이 아닌 실제 농사를 직접 지어봄으로써 지난해 52명의 수료생 중 무려 24명이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호박 3주차입니다. 적심한 거 여기 보이시죠? 단호박 4주차입니다. 유인을 하기 위해서 지조대도 설치하고 단호박 5주차입니다. 자가 수정을 갖고 해봤습니다. 단호박 6주차입니다. 애기 단호박 이제 이만큼 컸어요. 기존의 어떤 귀농, 창농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것은 뭐냐면 저희는 본인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배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도 본인의 다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이제 어떤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비 창업 농부들의 가장 큰 지지를 얻은 것은 우수 농업 경영인과의 1대1 멘토 멘티 프로그램입니다. 도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제가 실패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패를 했을 때 멘토님이 왜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작물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서 멘토님과 함께 배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연매출 한 5, 6억 되는데 제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해서 억대 연봉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농부를 키우고 싶어요. 벌써 2년째 멘토와 멘티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 아니야. 농업으로 성공할 그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저에게 창농팜이라는 거는 이제 첫사랑 같은 느낌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억나고 내가 또 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첫사랑? 제대하고 알았답니다. 군대가 편하다는 것을. 지금 나이는 23살, 98년생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복학생이죠. 11월에 제대를 해서 한 반년 정도 지났습니다. 복학을 했는데 이번에 전과를 했어요. 학교도 사회도 아직은 낯설기만 한 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외출. 수빈 안녕하세요. 혹 면접이라도 보러 온 걸까요? 그의 표정이 잔뜩 상기돼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시고. 진지한 대화들이 오가며 긴장감마저 감도는 사무실. 설정하는 게 다 외부로 넘어가는 이건 아니죠. 그의 눈빛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한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물어보고 대표님으로 불리는 이 청년. 안녕하세요. 컴퍼니 대표 전정표입니다. 19년 11월에 제대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고요. 제대한 지는. 군대에서는 이제 강원 열린군대 프로그램 통해서 교육받고 지원금 4천만 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르면 돼요. 군대에서 창업이라뇨.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표 씨가 군복무를 했던 곳은 대한민국 전체 군인의 3분의 1이 모여 있다는 강원도. 이곳에서 군 장병들을 위한 아주 야심찬 프로젝트가 지난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그리고 육군 제2군단이 군 장병들을 위해 만든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강원 열린군대가 바로 그것인데요. 직접 대학 캠퍼스 내에서 교육과 실습, 창업 훈련 이런 것들을 함께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군에서 상당히 역량을 쌓아서 나간 이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질 걸로 저희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전략사업인 4차 산업을 연계한 창업교육으로 드론, 앱 개발, AR, VR 등의 전문 교육을 군 장병들은 1년간 무려 150시간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할수록 저는 또 기술을 더 많이 배우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원 열린군대를 통해 전역 한 달 만에 병장에서 사장이 된 정표 씨. 창업 6개월 차의 1인 사업체가 어떻게 다른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도 싶지만 사실 최 대표님도 강원 열린군대의 컨설팅 강사였죠. 금전적인 거 떠나서 이거는 가치가 있는 일단은 아이템이다. 이거는 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을 주기 좀 시작했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일정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학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이미 창업의 꿈을 이룬 정표 씨.